안녕하세요. 조현주 강사입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먼저 저희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좀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 오셨는지 제가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호명 좀 해볼게요. 이누님, 방긋방긋님, 경수님, 그리고 화분 만드는 플로아님, 그리고 SK초님, 그리고 또 우리 진정한 난님, 그리고 전민채님 맞죠? 전민채님 맞죠? 자,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안경을 썼어요. 오늘 잠을 못 잤더니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댓글을 놓칠까봐 안경을 좀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희경님도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저희 위쪽 링크 하나 달아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출석 체크 링크를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 이벤트 저희가 매 강의마다 두 분씩 선정을 해서 CPC 임원위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출석 체크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언제 이제 알림이 떠야지 이렇게 라이브 바로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진정한 난님이 지금 저 8월 강의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스 소리가 너무 낮아서 많이 올려서 봤어요. 마이크 볼륨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목소리 어떠신가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 봤어요. 혹시 어떠세요? 잘 들리시나요? 자, 우리 지금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목소리 다시 보기 할 땐, 다시 보기 할 때 약간 작다라고 하신 거구나. 네네. 이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롱님도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상품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뭐 선풍기, 그 다음에 뭐 우리 어떤 게 있었죠? 뭐 그리들, 뭐 그리고 모기 퇴치기부터 계속 지금 하나씩 아이템을 정하고 있어요. 자,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할 아이템은요, 바로 밀키트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밀키트 제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들 또는 저처럼 이제 새댁인데 요리를 잘 못하시는 새댁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밀키트인데요. 자, 우리 보통 막 재료 손질하고 소스 만들려고 하면 되게 번거로운데 이 밀키트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키트를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상품 등록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밀키트 제품들을 이제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오신 판매자님들 중에서 만약에 ESN 플러스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먼저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우리 ESN 플러스 접속하는 방법부터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ESN 플러스 접속하는 방법은요, 이 주소창에 www.esnplus.com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기입을 하고 나면 우리 ESN 플러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로그인 페이지를 보면요, 좌측에는 옥션, G마켓, 지구 로그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스터 로그인이라고 해서요, 우리 G마켓과 옥션의 아이디를 한 번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이 마스터 로그인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뭐 우리 이 마스터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G마켓 옥션에서는 최대 5개까지 아이디를 복수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G마켓의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합친 아이디가 마스터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디를 하나로 합쳐 놓으면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도 한 번에 이제 G마켓 옥션에 같이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만약에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판매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자, 옥션 회원 가입, G마켓 지구 회원 가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우리 판매자로 회원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옥션 G마켓 또는 마스터 아이디로 우리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 어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냐면요. 이렇게 ESN 플러스 사이트로 접속하게 돼요. 자,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 상품 등록 변경이라고 여기 왼쪽에 적혀져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상품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문 발송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처리들을 이 ESN 플러스라는 것 안에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덕주 강사님이 등장하셨는데 덕이루라고 하시네요. 자, 재밌죠? 자, 지금 우리 이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ESN 플러스 좌측 메뉴에서 자, 상품 등록 2.0이라고 되어져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상품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자, 등록하실 때 보시면 자, 우리 기본 정보부터 노출 정보, 추가 정보, 그리고 고객 혜택 광고 이렇게 총 4단계로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이 기본 정보부터 자, 우리 필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노출 사이트, 상품 종류, 그리고 뭐 카테고리라고 적혀져 있고요. 샵 카테고리, 브랜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별 표시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별 표시가 자, 원산지에도 없고요. 인증 정보에도 없고요. 구매 혜택, 최대 구매 허용 수량, 재고 수량, 추가 구성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별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노출 정보 또 한번 보면요. 자, 상품 이미지에 별 표시가 있고요. 상세 설명에 별 표시가 있고요. 상품 정보 고시에도 별 표시가 있고요. 자, 배송 정보에도 있고요. 자, 다음 추가 정보 가보면요. 자, 별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다 추가 정보 부분에는 별 표시가 다 없죠. 고객 혜택 광고 부분을 보더라도 별 표시가 지금 다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이 별 표시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했을 때 꼭 필요한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러 G마켓이나 옥션이라는 곳에 갔을 때 가격이 없는 상품은 없었죠. 다 가격이 보여요. 배송비도 보여지고요. 배송이 무료 배송인지 유료 배송인지도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상품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요. 다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제가 이제 밀키트 페이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판매자님들이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렇게 필수값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퀴즈 맞추신 분들 CPC 임원이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CPC 임원이를 갖기 위한 우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필수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카테고리, 뭐 상품명, 우리 가격, 막 이런 것들 필수값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필수값이 아닌 요소들 중에서요. 갑자기 우리가 상품 등록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자, 우리 식품으로 변경했을 때 필수값으로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뭐 화장지를 한번 먼저 써볼게요. 자, 화장지라고 썼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의 필수값들이 자,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필수값 보통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를요, 자, 식품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등록할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쿠킹박스라는 우리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식품 카테고리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때 자, 갑자기 요 선택적인 값이었던 게 갑자기 필수값으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갑자기 선택적이었던 것이 필수값으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있죠? 자, 어떤 게, 자, 우리 지금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택적 값이었는데 갑자기 필수값으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걸 찾아주시는 게 지금 퀴즈입니다. 자, 지금 정답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희경님이 갑자기 밀피우 보니 커피가 땡긴다고 이야기하셨고, 자, 보면 우리 전민님이 이제 우리 카테고리라고 하셨고요. 특별한 한상몰님이 원산지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 화분을 만드는 플로아님이 원산지. 자, 그리고 또 우리 방긋방긋님은 분위기상 지금 원산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정한 난님은 전자제품 인증이라고 하신 건가요? 자, 그리고 시냅스님 원산지, 전민님 원산지. 보너스 TV님 원산지인가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오케이님 원산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한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뭐 먼저 하신 분 순서는 아니고요. 이게 채팅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뽑아 드릴 거예요. 자, 보면 우리 화분을 만드는 플로아님을 제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원산지, 자, 정답은 원산지 맞고요. 플로아님에게 저희가 이거 임원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임원이 링크 이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 링크로 지금 플로아님은요. 자, 우리 링크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CPC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드린 링크는요, 우리 당첨되신 분들만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당첨이 안 돼서 내가 좀 슬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출석 체크 이벤트로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셨죠? 지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식품으로 바꾸면 갑자기 원산지 부분이 필수값이 된다. 요거를 우리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이제 노출 사이트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노출 사이트는 옥션지마켓 지구. 자, 여기 우리 3개 다 등록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3개 다 등록을 하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G마켓에도 등록이 되고요. 옥션에도 등록이 되고요. 지구에도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자,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G마켓 이제 우리 지구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G마켓으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지구 사이트에 우리 상품이 등록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따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구의 상품의 특성상 무료 배송 상품인 경우, 그리고 추가 금액이 없는 상품일 경우, 우리 2.0 같은 경우에 추가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상품을 설정을 하시면 지구에도 한 번에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구의 상품 등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ESN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하고 지구 판매자 신청 확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급 판매자로 신청을 해주시고 승인이 되시면 이렇게 저처럼 지급까지 상품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출 사이트 우리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상품의 종류는 우리 일반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등록하니까 일반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카테고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카테고리 보시면 우리 ESM 플러스, 자, 옥션, 지구 카테고리, G마켓 지구 카테고리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우리 판매하는 우리 밀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카테고리가 딱 요걸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쿠킹 박스까지는 이제 우리 소분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 대분류 카테고리는 가공식품이고요. 중분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냉동 간편 조리식품, 그리고 이렇게 밀키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제품은 쿠킹 박스로 가주시고, 만약에 그 외에 내가 만두나 뭐 샐러드 이런 물건들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요 군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 카테고리는 자, 쿠킹 박스에 가공식품에 냉동 간편조리식품, 그리고 쿠킹 박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순간 여기 우리 필수 값들이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산지라고. 자, 이렇게 필수 값으로 바뀌었고요. 자, 지금 우리 얘기가 지금 지금 채팅창에서 막 얘기를 나오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상품 등록하다가 지금 상품 이거 페이지가 자꾸 리셋된다, 자동 로그아웃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자동 로그아웃이 되죠, 그쵸? 여기 이렇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요, 49분 31초 29초 후에 로그아웃 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얘 시간을 우리가 좀 연장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연장시키냐면, 자, 이렇게 우리 상품 관리 2.0,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리셋이 됐죠. 다시 60분. 자, 다시 제가 상품 등록하여. 그럼 다시 리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상품 관리 뭐 발송 이렇게. 자, 아직 지금 희경님이 연장 버튼 달아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연장 버튼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 버튼 탭을 한 번씩 클릭하고 오면 시간이 연장된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연장 버튼은 없고 우선은 이거는 꿀팁,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요, 우리 상품 ESM 브랜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품 중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브랜드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다. 그럼 이렇게 브랜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브랜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체크 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력을 해주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브랜드 등록 시에 우리는 검색 결과 노출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브랜드 상품 안에서 우리가 이걸 입력해 주시면 조금 더 상품이 상위로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 뭐 채팅창에 막 오늘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죠. 자, 우리 꿀팁 맞아요.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꿀팁인데, 이걸 모았다가 한 번에 설명하는 날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저희가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등록 이야기도 지금 희경님이 막 얘기를 잠깐 하고 계시는데, 상품을 등록하실 때 사실 우리 마켓마다 하나씩 등록해 주신 게 좋아요. 번거로운 거 알죠? 알고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우리 각 사이트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는 게 상품을 랭킹 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덕주 강사님이 유행어 하나 이제 하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상품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명은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두 분류로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검색용 상품명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검색 대상에 포함이 되며 등록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은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밀푀유라고 검색했을 때 밀푀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밀푀유 나베 이렇게 그리고 밀키트라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품명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밀푀유 나베 자, 나베죠. 자, 밀키트, 쿠킹 박스, 뭐 2인분이라고 이렇게 우리 상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2인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2인분을 판매를 했다가 나중에 이 페이지에 내가 4인분짜리로 다시 뭐 바꾸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밀푀유나베 밀키트하고 2인분 이렇게 검색하진 않고 2인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냥 여기 상품명에서만 봐도 되니까요. 굳이 우리가 여기 검색용 상품명에 쓰지 않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상품명을 또 수정해서 이 페이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품명은 검색용 상품명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에는요, 우리가 검색이 되진 않지만 고객이 봤을 때 이렇게 클릭하기 조금 더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 아니면 내가 뭐 사은품을 드린다든지 고객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프로모션용 상품명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사은품으로 이제 휴대용 냄비 증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휴대용 냄비 증정을 뭐 하다가 중간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모션용 상품명은요,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두 부분을 구분을 해서 상품명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경님이 지금 자, 바이트가 60바이트죠라고 했는데 50바이트고요. 자, 띄어쓰기 포함 25자 한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검색용과 프로모션용 다 합해서 25자 이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50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그리고 그린 팬더님 들어오셨고요.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중간중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 판매 기간 그냥 90일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판매 가격은 이제 상품들이 조금씩 뭐 이제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뭐 3만 원대도 있고요. 조금 저렴한 가격대를 보면요, 한 17,000원 이런 가격대도 물건이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2인분 기준으로는 한 17,900원 정도가 잘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임의로 17,900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 판매 가격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26,900원에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요 가격을 적어놨어요. 26,900원이라고 여기에. 자, 근데 이때 이 26,900원에는요, 여러 가지 가격들을 생각해서 요 판매 가격을 설정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서 이 가격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자, 여기, 자, 이분은 이상한 데에 등록을 했네요. 자, 요 쿠킹박스라고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분 걸로 볼게요. 36,900원으로. 자, 가공식품에 냉동 간편 조리식품 그리고 쿠킹박스라고 되어져 있었던 요 카테고리는 자, 아까 전에 자, 카테고리 이용료가 13%였어요. 자, 그럼 이 13%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1,300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판매자들이 G마켓 옥션에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이 자, 요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자, 여기 수수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13%.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할인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할인된 가격 51,800원에서 이제 수수료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자, 이렇게 카테고리 수수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제 공급가가 있겠죠. 그런 공급가도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죠? 우리 배송비가 있죠. 무료 배송. 자, 배송비가 요 판매자 이 가격 안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상품이 이제 우리 특히나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라고 했을 때 내가 택배사랑 거래하는 뭐 택배비가 막 예를 들어 3,000원이라고요. 근데 이 3,000원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무료 배송이라는 배송비 안에는요. 우리가 아이스박스 같은 거에 우리 이제 또 담죠. 스티로폼이 되어져 있는 그런 박스에 담는 비용들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스팩을 넣어주죠.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요 가격들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진정한 나님이 소싱가, 물류비, 택배비, 박스비, 쿨러, 오픈마켓 수수료 등등 지금 잘 적어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쿨러는 우리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은근히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가격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희경님이 이제 방금 반찬 세트에도 나오니까 넣었나 봐요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정확도가 사실 막 그렇게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인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가공식품일 경우 이제 가공식품 제가 말씀드렸던 쿠킹박스의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쭉 이제 판매 가격 설정하고요. 자, 여기 판매자 부담 할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원래 가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이게 계산하기 쉽게 제가 그냥 10,000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원래 가격이 이렇게 10,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쫙 긋고 몇 퍼센트 할인 이렇게 막 적용되는 상품들 있죠. 자, 이렇게 뭐 이제 쫙 긋고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런 상품들이 있는데 자, 요런 상품들을 우리는 이제 판매자 부담 할인이 이제 적용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액으로 할 건지 정률로 할 건지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자, 판매자 부담 할인은 최대 7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70%까지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거 적용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메모장을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걸 눌렀어요. 자, 메모장을 꺼내 보면 자, 녹화는 끄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10,000원에만 올려놨어요. 이때 수수료가 13%였죠. 자, 우리 근데 계산하기 쉽게 자, 우리 계산하기 쉽게 수수료가 10%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가 10%일 때 자, 우리는 자, 정산받는 금액이요. 나중에 10,000원에서 최초가 10,000원에서 자, 1,000원을 빼고요. 물건이 하나 판매됐을 때 9,000원이라는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10,000원짜리 이 물건을요. 자, 이번에는 판매자 부담 할인을 70% 설정했을 때 이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볼게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데 자, 내가 판매자 부담 할인을 해서 고객들에게 7,000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자, 그럼 고객이 구매하는 금액은 3,000원이겠죠. 자, 이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이제 수수료도 빼주셔야 되세요. 이때도. 자, 근데 이때 이 수수료는요. 자, 고객이 구매한 금액 이제 3,000원과 최초 내가 설정한 10,000원. 자, 이 둘 중에서 자, 수수료 이 10%는요. 최초 설정한 10,000원에서 수수료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정산받는 금액은 2,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거 이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희경님이 판매자 부담 할인까지도 소비자가 내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차라리 가격을 내려서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부담이 되시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고객이 이 물건을 봤을 때 원래 비싼 건데 좀 싸게 파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할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판매자 부담 할인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자 부담 할인하지 않고 그냥 원래 저렴하게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폭 뭐 할인한 척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마켓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오픈 마켓들이 이제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가 차감이 되는데, 몇몇 우리가 아는 네이땡 또는 뭐 쿠땡 이런 데에서는 이제 원래 판매 가격에서 고객이 구매한 가격에서 수수료가 차감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켓마다 조금씩 다르다. 원칙은 자, 우리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요 수수료가 차감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이제 예전에는 우리 고객이 설정한 금액에서, 이제 고객이 구매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막 차감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G마켓 옥션 뭐 또는 다른 사이트 안에서 다 할인을 때리는 거예요. 원래 10,000원짜리 상품인데 20,000원에 올려가지고 할인하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나서서 이제 법을 바꿔버린 거죠. 너네들 판매자 부담 할인 이거 설정을 하면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 해라고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가 차감된다. 항상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판매자 부담 할인 설정 이제 원하시면 하고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문 옵션. 자, 우리 상품 등록 2.0은 주문 옵션, 자, 식품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죠. 아예 못 체크해요. 자, 사용을 못 한다라고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구성도 설정 못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재고 수량. 자, 여기 보시면 설정하기. 자, 우리 설정 이거 거의 우리 판매자님들 안 해요. 왜냐면 번거롭잖아요. 자, 이 재고 설정을 한다고 해서, 자, 우리가 G마켓 옥션에서 이제 물건을 뭐 10개로 재고를 설정했는데 뭐 다른 타 사이트에서 물건이 판매가 됐어요. 그때 여기 재고가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건 아니죠. G마켓 옥션에서만 이제 재고 수량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 재고 수량을 입력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판매자님들은 최대값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재고 수량은 뭐 우리 설정 안 하면 이제 최대 설정값 99,999로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은 설정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최대 구매 제한, 기간 제한, 1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자, 요런 이제 제한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판매자님들은 요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간혹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2개까지만 배송비를 2,500원 받고 그 다음 3개부터는 배송비를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이 여기까지만 배송비를 내고 또 추가로 이제 배송비를 다시 이제 구매를 해서 배송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용하실 때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 혜택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구매 혜택에는 사은품 뭐 덤 있는데 내가 설정 원하시면 여기 체크박스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내가 사은품으로 휴대용 냄비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휴대용 냄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매 혜택까지 이제 받고요. 자, 지금 이런 필수값이 아닌 부분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인증정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증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식품제조 가공업 입력사항이라고 해서, 자, 우리 보통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조하지 않고 물건을 떼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제조하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님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신고 대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제조 그 회사 신고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조업 신고 이거 어디서 해야 돼?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각 해당 지역의 보건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냥 우리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막 내용 정보들이 막 나와 있을 거야. 그때 이제 보통 보건소 페이지 위생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제 이거 제조에 대한 이제 우리 등록 같은 영업 등록 같은 거는 직접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증 정보 지금 부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친환경 인증. 자, 우리 상품들 중에서 친환경이 인증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품들 있죠. 제가 이제 예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상품을 보면 자, 우리 상품은 뭐 유기농입니다, 뭐 친환경입니다, 뭐 이런 이제 인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인증들이 이런 인증 마크들 있죠. 자, 이런 인증 마크들을 우리가 이제 있는 경우 자 넣어주시면요, 인증 대상의 인증 번호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주시면 이렇게 인증 번호를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 아님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대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증도 우리가 받아주신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증 번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그냥 인증 대상 아님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인증 정보, 여기는 해당이 되는 값들이 아닙니다. 다 아님이라고 우리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필수값 원산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원산지를 우리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뭐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님은 아니죠. 우리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대상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품의 원산지가 너무 뭐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적어놨다. 그런 경우 이렇게 상세 설명 참조에 설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상품 뭐 이런데 이제 원산지들 막 적어놓죠. 이런 것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적어놓은 경우에는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내가 이제 가공품인데 이제 국산이고 얘가 서울 뭐 여기 강남구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했다 하는 경우에 우리 복수 원산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원산지 이제 표기할 때 자, 우리가 상세 설명 뭐 이런 것들 이제 적혀져 있잖아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 비율을 표기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런 제품들 보시면 이렇게 몇 %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까지 지금 이제 봤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이동을 할게요. 자, 지금 막 질문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막 났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질문. 상품명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노출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서, 희경님이 지금 질문 주신 거 읽고 있어요. 광고를 하면서 노출시키거나 많은 판매율이 있어도 그냥 상품 등록 시 노출이 더 할 수 있도록 물론 데이터 분석 후이겠지만요. 자, 지금 상품명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상품명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상품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를 팔거나 쌀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마는 고구마에서 끝나고요. 쌀은 쌀에서 끝나고요. 사실 더 막 다른 단어들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식품과 관련 없는 상품명 이야기지만 조금 팁으로 이제 제가 좀 상품명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왜냐면 우리 상품명 뭐 지금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상품명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선글라스를 판매한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고객은요, 여성 선글라스라고도 검색을 할 거고요. 내 선글라스가 미러 선글라스이면서 보잉 선글라스예요. 자, 근데 어떤 고객은 얘를 또 미러 선글라스라고 검색할 수 있고요. 보잉 선글라스라고도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성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자 선글라스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내가 판매하는 여자 미러 보잉 선글라스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상품명을 얘를 다 써버리면 칸이 모자라요. 왜냐, 우리 25자 이내로 해줘야 되잖아. 자, 이런 경우에 동일한 단어는 지워줍니다. 자, 동일한 단어는 지워요. 자, 그리고 자, 동일한 단어를 지워주시고요. 키워드 하나씩만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씩만 남겨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G마켓 옥션에서 이 상품 등록, 자, 검색용 상품명에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성 선글라스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검색이 이제 고객이 검색했을 때 이제 잡히는 거고요. 어떤 고객이 여성 선글라스라고 검색했을 때도 요 키워드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여성 미러 선글라스, 보잉 여자 선글라스라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요 상품명이, 이 상품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쓰실 때 동일한 키워드가 있으면 한 번만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요런 슬래시 같은, 자, 우리 요런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띄어쓰기로만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을 할 때, 자, 띄어쓰기 이런 것들 우리 잘 기억해줘야 되는데, 자, 잘 보면요, 여성과 여자는 같은 상품명이죠. 자, 같은 군이죠. 여자가 여성이잖아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기들, 애들 뭐 예를 들어 뭐 물건을 판매할 때 유아, 키즈, 어린이, 아동 다 같은 군이죠.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상품명을 뭐 아동, 뭐 이제 아동 선글라스라고 검색했는데 어떤 고객이 키즈 선글라스라고 검색해도요, 이 아동 선글라스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같은 상품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희경님이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카테고리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상품명에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자, 근데 분명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카테고리에 이제 상품명이 있으면 자, 얘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걸 같이 시너지를 위해서는요, 둘 다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미러 선글라스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이 미러 선글라스가 자,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검색하지 않았을 때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도 미러 선글라스 검색했을 때 키워드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미러 선글라스를 띄어쓰기로 이렇게 넣으면 자, 검색됐을 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미러 선글라스를 한 단어로 이제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 검색 로봇이 얘를 한 단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붙였어야지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우리가 작성을 하실 때는 내가 이거 상품명 작성하고 검색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수정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단 등록 후 10일 이내, 그리고 판매 이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색용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내가 등록한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작성할 때 조금 상위 판매자들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마켓마다 이 상품명에 대한 규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디 사이트는 간결하게 써야 되지, 뭐 써야지, 뭐 모델명, 뭐 우리 좀 중요한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제대로 간결하게 써야지 상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워드를 많이 넣는
추세로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잘 하시는 판매자님들 보면서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틀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 우리 노출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출 정보 들어가 보면요. 자, 상품 이미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상품 이미지는 1000x1000픽셀 이상 2MB 이하 JPG, PNG 파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 우리 이제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상품 이미지를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추가 이미지 3개 더 넣으실 수 있고요. 자, 추가 이미지 더 넣으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더 많은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추가 이미지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G마켓 옥션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자, 상품 이미지 가이드가 이제 있는데요. 자, 눕기 배경에 이제 뭐 텍스트 또는 뭐 우리 로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없이 딱 상품으로 이제 눕기 이미지로 또는 뭐 연출된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이미지까지 지금 제가 이제 임의로 넣어봤어요. 자, 사이즈 1000에 1000 사이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세 설명. 자, 우리 상세 설명 부분 보면 이베이 에디터로 상세 설명 등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팝업 창이 나타나면요, 우리 에디터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 이미지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우리 구분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동영상 버튼까지 있어요. 자,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 이제 미리 찍어 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자, 뭐 밀키트 뭐 2인분 막 이런 식으로 뭐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장 뭐 위쪽으로 올릴 거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맨 위쪽으로 이 텍스트를 올려서 이 글씨의 채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뭐 이렇게 색상 변경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흰색으로 했더니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텍스트도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라고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김대용 강사님과 함께하는 이 상세 페이지 수업을 이제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상세 페이지를 조금 잘 등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이제 배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좀 이미지가 맛깔나야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이제 페이지들을 보면 사진들이 굉장히 잘 찍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식품의 페이지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 자, 우리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상품을 우리가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반드시 꼭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대용 강사님과 이제 설명을 이제 더 수업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에디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하셨다면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에디터 창 닫아주시고 상세 설명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잠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진정한 난님이 바로 노출되는 이미지인 썸네일에서 튀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말들이 다 달라서요. 자, 상품 이미지에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상품명을 더 씌우는 거에 대해서 찬반론이 많아서요. 자, 어떤 거가 있나요? 전 모든 이미지에 제 마켓명 로고만 넣고 있어서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조만간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냐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눕기, 그리고 제가 여기 페이지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가이드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이드에서는요, 대표 이미지는 눕기형, 연출형으로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뒷 배경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뭐 흰색 배경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연출은 뭐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검수 불가 대상인 상품들을 보면 이런데 뭐 텍스트를 넣는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판매자님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베스트 100에 들어가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난번 카운셀링 때 이제 나왔던 질문인데 우리 한번 그 카운셀링 한번 보시면 조금 속시원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선 가이드에 맞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8월 달 우리 마지막 카운셀링 그 수업 영상을 한번 봐주시는 걸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요 대답이 조금 애매모호했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만약에 지금 진정한 난님이 다 눕기 단계 다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요. 그걸로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상품 정보 고시 한번 볼게요. 자, 상품군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가공식품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식품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가공식품 있죠? 자, 가공식품 해서요. 우리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간편조리 세트 라고 넣어주시고요. 수입 여부에 따라서 뭐 나는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 전화번호 있으면 뭐 010 뭐 땡땡땡땡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주문 후 예상 배송 기간 뭐 3일 이내 제품명 뭐 땡땡땡땡 밀푀유 나베 뭐 밀키트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 참조라고 많이 쓰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자, 여기 이분이 되게 잘 써놨거든요. 뭐 알레르기 보상 문구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우리 보통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 많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 소비자 안전주의 사항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직접 다 쓰셔도 되고요. 예쁘게 방금처럼 이미지를 만든 경우라면 거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생산 및 소재지 뭐 그래서 뭐 주 어디 땡땡땡땡 뭐 전라북도 뭐 고창군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년 월일은 보통 우리 자 하나하나씩 쓸 수가 없겠죠. 계속 페이지를 우리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제품 별도 표기 1까지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 계속 유통기한은 바뀌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포장 단위별 뭐 중량 수량 뭐 760g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원재료 및 함량 얘도 상세 페이지 참조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몇 퍼센트 어디 원산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적어주시고 영양 성분 자 이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제 적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없음이라고 적는데 이 영양 성분도요. 자, 뭐 이제 우리 상품에 따라서 이런 거 있죠. 영양 정보. 나트륨이 우리 몇 %고요. 당류가 몇 %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다. 그럼 상세 페이지 참조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유무, 뭐 나랑은 해당이 없다.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정보 고시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배송 정보에서 우리는 발송 정책을 3일 후에 내가 3일 내에 발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설정하실 수 있고 이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출발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제 우리 내용들을 이제 고객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문 제작 상품으로 언제 된다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송 방법. 택배 소포 등기. 자, 나는 무슨 택배 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송비 설정에서는 출하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송비는 내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무료, 유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무료 상품이 더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뭐 이제 좀 배송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스박스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뭐 상위 판매자가 항상 무료 배송인 건 아니지만 조금 배송비는 무료와 유료가 조금 섞여 있다.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품 정보 설정에서 자, 우리 이제 여기 반품 교환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2,500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잠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반품 정보 같은 경우에 자, 글씨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일반적인 우리가 식품이 아닌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교환 반품이 이제 가능한 경우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교환 반품이 사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상품이 다 시들어 버려요. 뭐 햇반이나 뭐 과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품목이지만 그게 아니고, 자,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자, 그런 상품들, 자, 뭐 식품이라든지 뭐 계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전자거래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들 지금 뭐 그 외에도 우리 이제 구매자의 상품 가치가 현저히 뭐 감소된 경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화장품, 뭐 설치 가전, 뭐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뭐 꼭 해드릴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자, 플로아님이 제품 수정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 상세 페이지에는 금치거 복수는 어떤 거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문구를 넣어주세요라고 나와요. 저는 그 부분에 이미지만 넣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미지 저장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저는 고객센터로 한번 문의 오류 나는 것 같다고 문의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이경수 님이 자, 스마일 배송 입점한 지 3,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매출이 좀 미비하네요. 프리미엄 포커스도 걸어보고 있는데 슈퍼딜 올킬은 아직 제안 안 해봤는데 다른 방법 있을까요? 경수님이 판매하는 제품이 혹시 어떤 제품일까요? 이건 스마일 배송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밀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보다 스마일 배송으로 등록했을 때 굉장히 판매가 잘 돼요. 자, 지금 경수님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마일 배송이라는 제품 특성상 좀 잘 팔리는 상품군들이 있어요. 생활용품.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스마일 배송 안에서도 내가 이제 들어가실 때 좀 추이를 보시면서, 그리고 스마일 배송 하시다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내가 보관비만 나가고 괜히 돈만 많이 이제 보관비만 쌓이면서 돈만 많이 나가는 것 같아라고 이제 느껴지시면 나중에 이제 물건을 좀 반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스마일 배송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물건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넣어보시고 효과가 있네 하면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효과가 없네 하면 이제 조금 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 위주,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일 배송 물건들이 조금 많이 판매하고 있다. 제품군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정한 난님이 해외 배송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HS 코드 이런 게 복잡해서 포기. 내 타마켓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머리에 그려지네요. 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 G마켓 옥션에서 이제 상품을 등록하면, 자, 우선 G마켓에 우리 상품이 등록이 되죠. 자, 지금 진정한 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자, G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자, 내가 등록한 상품이, 자, 여기 글로벌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잉글리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내가 등록한 상품이 해외까지도 같이 등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품 번호 잠깐 화장품 잠깐 상품 번호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 상품 번호가 G마켓 국문샵에도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야. 같은 거예요. 근데 자, 이 우리가 G마켓의 상품을 등록하면 국문샵, 명문샵,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글로벌이라는 곳에 중문샵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면 일문샵도 있어요. 자, 이렇게 중문샵까지 한 번에 상품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쉽게 지금 G마켓에서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면 중문샵, 영문샵, 일문샵, 글로벌샵을 조금 쉽게 상품 등록하실 수 있다. 근데 이 해외 배송에도요, 제품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뭐 K-뷰티라고 해서 뭐 이런 화장품류, 그리고 뭐 또는 옷, 애기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마켓으로는 우리가 판매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송하다가 좀 이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사이트에 업로드된 글로벌 관련된 이제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또 이제 질문이 있는지 쭉 보면 자 지금 이누님이 저는 알레르기라는 글만 적었는데 금지어라고 해서 이미지로 넣어서 저장했다. 그러니까 좀 이 금지어가 어떤 거가 있는지 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되게 애매하죠. 알레르기도 이제 쓰면 안 되는 그런 단어여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이스데이님이 상품 쿠폰 이름으로 정상 금액 차감된 거는 어디 경우에서 발생한 건가요? 할인율 이런 거 세팅한 거 없거든요. 자, 요거 지금 볼게요. 나이스데이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자, ESN 플러스 우리 여기까지 지금 끝냈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자, 여기 이제 필수값인 것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필수값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설정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설정 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나이스데이님이 딱 이야기한 거 딱 보시면 지금 여기 가격 사이트라고 써있죠. 가격 비교 사이트. 자, 어디서 내가 이거 설정한 게 없는데 왜 이거 쿠폰을 경유해서 들어왔는지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이때 내가 이거 등록하지 마세요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G마켓과 옥션에서만 물건이 보여지는 거고요. 타 사이트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거 등록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 물건이요, G마켓, 옥션, 뭐 네이버, 그리고 뭐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 뭐 다나와 또는 뭐 그 외에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카카오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된다. 근데 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수수료 2%가 추가돼서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격 비교에도 묶이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딱 G마켓 옥션에서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얘는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G마켓에서 쿠폰을 드립니다, 옥션에서 쿠폰을 드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쿠폰을 다운받죠. 자, 그때 우리가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들에게 얘를 오픈시켜 드리겠다 하는 경우에 적용해도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고객이 G마켓과 옥션에서 나오는 그 쿠폰을 사용하는 걸 원치 않아. 자, 가끔 우리가 쿠폰을 열심히 받아놓고 최저가를 찾았는데 그 판매자한테 그 물건을 사서 쿠폰까지 적용하는 순간 쿠폰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걸 되게 잘 해봤거든요. 열심히 해봤거든요. 자, 그때 그 판매자는요, 요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는 걸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자, 왜 안 했냐면 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수수료 이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의 15%를 우리 판매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G마켓 옥션에서 10% 고객들한테 쿠폰을 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 뭐 수수료는 10% 이때도 10%라고 할게요. 자, 근데 10% 쿠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 우리가 10,000원에서 수수료 이제
1,000원이 빠지는데, 자, 고객이 이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1,000원을 할인을 받았어요. 근데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1,000원 할인 받았으니까. 이때 150원을 우리 판매자가 또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50원은요, G마켓 옥션, 마켓 측에서 지불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15%,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의 15%에 동의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설정 원하시면 적용해도 된다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원치 않아요. 그럼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대부분 적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객은 쿠폰을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객 혜택 서비스. 자, 특별 할인, 판매자 스마일킷 시 나눔 쇼핑. 내가 이거 설정 원해요. 그럼 적용 기간 넣어 주시고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뭐 VIP 등급 얼마 할인, 뭐 복수 구매 할인, 내가 몇 개 이상 샀을 때 뭐 얼마 할인하겠다. 적립률 이제 스마일캐시 지급하는 것도 내가 0.5%부터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다 부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G마켓 옥션 이렇게 각각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얘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필요 안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는 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하죠?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근데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 더 이제 상품이 상위로 올라간다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안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정보에서 필수값 다 입력했고, 노출 정보에서 필수값 입력했고, 추가 정보, 고객 혜택 광고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하려까지 해주시고 최종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보를 저장 중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자, 등록 완료된 거 옥션은 바로 보실 수 있고 G마켓은 한 5분 정도 뒤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등록했던 요 상품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우리 필수값 위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제 밀키트는 내가 이제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 그동안 이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실 때 사실 다른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을 설정을 했지만, 자, 내가 만약에 물건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ESN 플러스 들어가셔서 필수값만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이제 문의 이제 뭐 라이브 시간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우리 유튜브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아까 전에 누가 이거 편집해서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냥 라이브 생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좀 재밌게 좀 유튜브스럽게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강의들 모두 다 열심히 봐주시고요. 그런 강의 보실 때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